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젤로 잉글리쉬입니다. 지난번에 영어 회화 문장 10,000개 이상 암기하고 영문법 책 50권 독파 후 그려본 영문 기본 구조도라는 제목으로 동영상 프로그램을 공유해 드렸는데 오늘은 그 계속편으로 동사와 수식어 부분을 다루어 봄으로써 마무리를 지으려 합니다. 제가 2번에 걸친 동영상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은 문법 강의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국제 업무를 하면서 영어 회화 실력 향상의 한계를 많이 느꼈지만 서서히 그 한계를 제거할 수 있었던 힘의 원천은 바로 영문법 실력이었다는 점을 많은 분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또한 영문법을 공부하려면 무작정 공부하는 것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먼저 공부해본 입장에서 영문법 책은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니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쉽게 영문법 정복을 할 수 있다는 가이드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 문장 구성의 기본 요소 중 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문장의 오형식과 문장의 구성 요소에 대해 간단히 요약해 설명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문장의 오형식에 따르면 문장이 구성되려면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가 있어야 하며 여기에 각종 수식어가 붙어서 좀 더 길고 체계적인 문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문장을 만들려면 이들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및 수식어에 맞는 각종 부품들을 끼워 넣어야 한다고 했지요. 주어와 목적어에는 명사 계열이라는 부품이 들어가야 하고 보어에는 주격 보어든 목적격 보어든 명사 계열과 형용사 계열의 부품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들 보어에 들어가는 형용사 계열은 서술형 형용사 계열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고 복잡한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종 수식어가 필요한데 수식어가 될 수 있는 부품으로는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 계열, 그리고 동사나 형용사,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부사 계열 2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동사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 동사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 동사에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는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로만 알고 있지만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 동사도 역시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와 동작을 나타내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비동사는 자동사로밖에 안 쓰이므로 문장의 5가지 패턴 중 1, 2형식으로만 사용됩니다. 일반 동사는 1형식 패턴부터 5형식 패턴까지 모두 쓰입니다. 그런데 일반 동사가 자동사로 쓰이느냐, 타동사로 쓰이느냐에 따라 몇 형식의 문장으로 쓰이는지가 결정되지요. 그런데 일반 동사는 사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거의 모든 단어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입니다. 이 말은 거의 모든 일반 동사는 이론상으로는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자동사로만 쓰이고 저 단어는 타동사로만 쓰인다는 고정관념을 버려야만 합니다. 자동사로 쓰이면 목적어를 수반하지 않고 타동사로 쓰이면 뒤에 반드시 명사 계열인 목적어를 수반하지요. 자, 그럼 동사가 쓰인 여러 상황을 함께 보실까요? 먼저 비동사입니다. 동사 중 비동사는 1형식과 2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1형식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2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첫 번째는 주로 주어가 특정 장소에 있다는 것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이때 비동사 뒤에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나 부사구가 따라옵니다. 예를 들어 The dog is out. 개는 밖에 있다는 의미인데 여기서 out은 개가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입니다. She is here. 이 문장에서도 here는 그녀가 있는 장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My phone is on the table. 내 휴대폰은 테이블 위에 있다는 의미인데 on the table은 휴대폰이 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이자 부사구랍니다. The concert is in Seoul. 그 콘서트는 서울에서 있다는 의미로 콘서트가 열리는 장소가 서울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동사의 1형식에서의 2번째 용법은 주어가 존재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God is라고 하면 신은 존재한다는 의미인데 가장 간결하면서도 존재의 의미를 잘 보여주는 문장이지요. There is a cat in the warehouse. 이 문장은 창고에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는 뜻인데 역시 1형식 문장으로서 여기에서 사용된 there is 구문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유도부사라 합니다. 이 유도부사를 사용하려면 2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 하나는 주어가 불특정한 주어야 하고 2번째는 주어의 존재 유무를 나타내는 경우여야 합니다. 여기서는 이 2가지를 충족하기에 유도부사를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 누군가가 There is Tom in the warehouse라고 했다면 문법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여기서는 톰이 특정한 주어라서 유도부사를 쓰면 어색하기에 Tom is in the warehouse라고 해야 합니다. 1형식 비동사 문장에서의 핵심은 뒤에 주어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보어, 즉 명사 계열이나 형용사 계열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동사를 수식하는 것으로 언제, 어디에, 어떻게 등 동사를 꾸며주는 부사나 부사구만 와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앞에서 본바와 같이 비동사는 1형식 형태로 사용되면 주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내지만 동작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 맨 아래 문장을 보세요. I'll be here for a month. 이는 나는 여기에 한 달간 있을 거야 라는 의미인데 여기서 쓰인 be는 머무르다, 즉 stay의 의미이기에 동작 용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동사가 이 형식에 사용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비동사가 이 형식으로 쓰이는 경우는 주어의 상태나 신분을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이 경우 주어는 뭐뭐이다 또는 주어는 어떠한 상태이다 라고 번역을 합니다. 이 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주격 보어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주격 보어입니다. 주격 보어는 주어에 대해 추가 정보를 주거나 주어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주로 명사 계열이나 형용사 계열이 온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지요. 지금 보시는 내용들은 지난번 주격보어 부분에서 다루었던 내용들인데 주격보어가 될 수 있는 부품으로는 명사 계열과 형용사 계열입니다. 1번부터 7번까지가 보통 명사, 명사구, 명사절 등 모두 명사로 번역되는 명사 계열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8번부터 12번까지가 일반 형용사부터 분사, 형용사구 등 서술형 형용사 계열이 주격보어 자리에 들어간 예문들입니다. 참고로 형용사절은 명사인 선행사를 수식하는 관계 대명사절을 말하는 것으로 수식어의 일종에 해당되기에 주격보어와는 관계없습니다. 이번에는 비동사는 아니지만 일반 동사로서 이 형식 형태로 사용되는 동사에 대해 몇 가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동사가 있습니다. become, grow, get, turn, go, fall, come, make. 이들이 대표적인 동사로 일반 동사이지만 이 형식으로 쓰여서 주어가 어떤 상태로 변하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1번 문장 She became a famous TV star. 그녀는 유명한 배우가 되었다는 의미로 상태의 변화를 나타내는 become이 사용되었습니다. 2번 문장 It is growing colder outside. 이 문장에서 쓰인 grow는 여기서는 자라다, 성장하다는 의미가 아니고 이 형식 형태로 다음에 형용사가 오면 어떤 상태가 되다는 동작의 의미가 되어 밖이 더 추워지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 3번 문장 He got angry when I saw him. 그는 내가 그를 보자 화를 냈다는 의미로서 동작을 나타내는데 He is angry와는 상황이 다릅니다. He is angry는 그가 언제 화를 내기 시작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4번 문장 He turned pale when he saw the ghost. 여기서 turn은 돌리다는 의미가 아니고 뒤에 형용사가 오면 이 형식으로 어떤 상태로 변하다는 뜻이 되어 그는 유령을 보았을 때 얼굴이 창백해졌다는 의미입니다. 5번 문장 The milk went bad. 우유가 상했다는 의미인데 고우는 가다라기보다는 어떤 상태로 변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로 안 좋은 상태로 상황이 변할 경우에 쓰입니다. 6번 문장 He fell asleep immediately. 여기서 fall은 어떤 상태로 갑자기 빠질 때 사용합니다. 다음 문장 My dream came true. 내 꿈이 실현되었다는 의미로 come이 역시 become의 의미로 사용되어 현실이 되었다, 실현되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지막 문장 She will make a good doctor. 여기서 make는 이 형식으로 쓰이면 become의 의미가 됩니다. 이번에는 주어 상태를 유지하거나 지속시키는 동사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remain, stay, keep, rest, lie, stand, continue 등이 대표적인 단어들입니다. 이들 단어들도 이 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다음의 보어로서 형용사가 주로 오는데 remain과 stay는 형용사와 명사가 동시에 올 수 있습니다. 1번 문장 She remained calm even after the accident. 그녀는 사고 후에도 침착함을 유지했다는 의미로 보어 자리에 calm이라는 형용사가 왔습니다. remain은 주격 보어 자리에 명사도 올 수 있습니다. The incident remains a mystery라고 하면 그 사건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두 번째 문장에서 stay도 주격 보어로 형용사가 오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는 의미가 되는데 You should stay healthy라고 하면 너는 건강을 유지해야 해라는 뜻이 됩니다. stay 다음에는 또한 보어로 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Let's stay friends forever라고 했다면 우리 영원토록 친구 관계를 유지하자는 뜻입니다. keep이라는 단어도 이 형식으로 쓰이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는 의미가 되어 keep quiet라고 하면 조용히 해라는 의미가 되고 rest도 이 형식으로 형용사가 보어에 오면 어떤 상태로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You can rest assured while I'm away. 내가 없는 동안에 안심해도 돼라는 의미입니다. 다음에 lie라는 단어 뒤에 주격 보어인 형용사가 오면 어떤 상태로 놓여 있다는 말이 됩니다. The book lies open on the desk. 이는 책이 책상에 펼쳐진 상태로 놓여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음 6번 문장 He stood silent during the meeting.
이는 그는 회의하는 동안 침묵을 유지했다는 의미인데, stand라는 단어도 이 형식으로 쓰이면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마지막 7번 문장 The weather continued cold. 추운 날씨가 계속되었다는 의미인데 continue라는 단어도 이 형식으로 뒤에 형용사를 보어로 취하면 어떤 상태가 계속되다는 의미가 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이 형식 형태로 쓰이는 오감각 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5가지 감각 동사에 대한 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오감각 동사의 전형적인 형태는 주어 동사 주격보어로 되어 있는 이 형식인데 주격보어에 주로 형용사가 옵니다. 화면에 있는 look, feel, smell, sound, taste 동사의 각 첫 번째 예문들은 주격보어에 형용사가 온 것을 예로 들은 것이고 두 번째 문장들은 전치사 like 다음에 명사가 왔으며 like 이하는 전치사구로서 형용사처럼 번역되는 형용사구입니다. 따라서 이들 5가지 감각동사의 주격보어로서 이 형식 문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세 번째 문장들은 전치사 like 다음에 절이 왔는데 like 이하는 전치사구로서 모두 형용사로 번역되는 형용사구들입니다. 따라서 이들도 각 두 번째 문장들처럼 5가지 감각동사의 주격보어로서 이 형식 문장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나 명사구 또는 명사절 등이 와야 하는데 그냥 절이 온 것이 좀 이상하게 보일 겁니다. 전통적인 문법에서는 전치사 like 뒤에 절이 오는 것을 피하고 as if 또는 as though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했습니다만 현대 구어체 영어에서는 look like, taste like, sound like 등 감각동사 뒤에서 like가 마치 접속사처럼 절을 이끌고 나오는 것이 매우 흔하고 자연스러운 현상이 되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일반 동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동사는 앞에서 다룬 비동사와 can, will, may, must와 같은 조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를 지칭합니다. 이들 일반 동사는 주어의 동작, 행동, 상태 등을 나타내는 데 사용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at, sleep, study, make, go, come, love, play, read 등과 같은 수많은 동사들이 일반 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의 특징은 문장의 주어가 무엇을 하는지, 어떤 상태인지, 어떤 상황에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줍니다. 나는 아침을 먹는다. 즉, I eat breakfast처럼 동작을 나타내는가 하면 They live in Seoul처럼 서울에 살고 있다는 어떤 상태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비동사가 1형식과 2형식에만 사용되는 반면 일반 동사는 1형식부터 5형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형에 사용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 일반 동사가 가진 가장 큰 특징이자 매력이기도 합니다. 비동사가 1형식과 2형식에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자동사 기능밖에 없는 데 반해 일반 동사는 거의 모든 단어가 자동사와 타동사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자동사는 목적어 없이도 문장 성립이 가능하지만 타동사는 반드시 목적어를 수반하는 동사를 말합니다. 일반 동사 중 자동사와 타동사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론상으로는 1형식부터 5형식에 이르기까지 모두 사용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leave라는 동사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떠나다는 뜻으로 잘 알고 있는 동사로서 he left라고 했다면 그는 떠났다는 1형식 문장입니다. 완전 자동사로서 목적어나 보어가 필요 없지요. 그리고 leave라는 단어가 2형식으로도 사용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leave가 2형식으로 사용되면 주어 동사 주격보어인이 어떤 상태로 떠나다는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만약 그는 실망한 상태로 떠났다는 말을 하려면 주격보어 자리에는 실망한이라는 형용사를 넣으면 되겠네요. 실망했다는 형용사는 disappointed이니 he left disappointed라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3형식이면 어떤 문장이 생각나시나요? 3형식은 주어 동사 목적어로 무언가를 남겼다는 의미가 되기에 She left a message라고 하면 그녀는 메시지를 남겼다는 의미로 전형적인 3형식 문장입니다. 4형식은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형태로서 She left me a message라고 하면 그녀가 나에게 메시지를 남겼다는 4형식 문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로 이루어진 5형식 문장의 예문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제 남편은 문을 열어두었습니다라는 말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전에 다루어 본 적이 있지요. 문이 열려 있다고 하려면 The door is open이지요. 문이 열려 있는 상태로 두었다고 하려면 My husband left the door open이라고 하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예문을 들어볼까요?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몰라서 빈칸으로 남겨두었다는 말을 영어로 하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몰랐다는 말은 I didn't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입니다. 그리고 빈칸으로 두었다는 말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형태로 만들어야 하니 I left it blank가 됩니다. 이 두 문장을 연결하면 I didn't know the answer to the question, so I left it blank라고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live라는 동사의 5가지 예문을 알아보았는데 1, 2 형식은 자동사로 쓰였고 3, 4, 5 형식은 타동사로 쓰였습니다. 결국은 한 단어가 자동사와 타동사로 모두 쓰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동사로 쓰이는 영어 단어 중 거의 대부분은 자동사와 타동사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는 그 단어가 지니고 있는 고유한 의미의 특성으로 인해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이론적으로는 live라는 단어처럼 1형식부터 5형식까지 모두 쓰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은 수식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부품들입니다. 수식어에는 형용사 계열과 부사 계열 2가지가 있습니다. 수식어로서의 형용사 계열은 앞에서 다룬 주격 보어나 목적격 보어에 쓰이는 형용사 계열과는 다릅니다. 보어라는 것은 주어나 목적어를 서술을 함으로써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에 He is kind라는 문장에서처럼 보어를 서술형으로 만듭니다. 그런데 수식어에 쓰이는 형용사 계열은 명사를 그 앞이나 뒤에서 수식하는 수식어라는 점에서 He is a kind person처럼 한정적으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수식어에 들어갈 수 있는 부사 계열은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시간, 장소, 정도 등을 나타내는 부사,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부사, 전치사구, 부사적 용법으로 쓰이는 투부정사, 그리고 각종 부사절 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들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한 예문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형용사 계열입니다. 형용사 계열은 명사를 그 앞이나 뒤에서 수식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수식어가 보통 짧으면 명사의 앞에서 수식을 하고 투부정사를 포함한 긴 형용사구나 관계대명사가 있는 형용사절은 보통 뒤에서 수식을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이 바로 수식어가 될 수 있는 부품들 중 형용사 계열을 보고 계신데 1번 문장 They are kind employees. 이 문장에서 kind는 employees를 바로 앞에서 수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 He is a student에서는 student라는 가산명사 앞에서 부정관사 어가 사용되었는데 부정관사는 불특정한 한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음으로 발음되는 명사 앞에서는 어를, 모음으로 발음되는 명사 앞에서는 언을 각각 붙이는데 일종의 형용사 기능을 하는 수식어의 일종입니다. 부정관사 어 대신 정관사 더를 쓰는 경우는 앞에서 이미 언급되었거나 특정한 명사인 경우에 붙입니다. 분사도 수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동사를 형용사로 만든 것이 분사라고 했지요. 능동의 의미를 나타내면 동사원형에다 ing를 붙이고 수동의 의미인 경우에는 과거 분사형으로 표기합니다. 3번과 4번은 각각 능동과 수동을 나타내는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 문장입니다. 보링 클래스에서 능동의 의미를 가진 보링이 클래스를 수식하고 있으니 수업 자체가 수강생을 지겹게 한다는 능동의 의미를 알 수 있고 헐른 립스에서 헐른은 떨어뜨리다는 능동이 아니고 떨어졌다는 수동의 의미인 과거 분사이니 낙엽이라는 뜻입니다. 다음 5번 문장 I need something to drink. 이는 마실 뭔가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원래 I need something that I can drink라는 문장을 간단히 투부정사로 줄여놓은 문장입니다. 투부정사는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 용법이 있는 것은 아시지요? 이 중 형용사적 용법은 명사를 뒤에서 수식하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I need something that I can drink라는 문장에서 마시는 주체는 나이기 때문에 나라는 아이를 2번 말할 필요 없고 또 something이라는 명사를 투부정사가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는 전제가 있기에 간단히 투부정사로 줄이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6번 문장 I need a person to talk with. 이 문장도 I need a person that I can talk with 라는 관계대명사절이 있는 문장을 간단히 투부정사 문장으로 줄여서 I need a person to talk with 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7번 문장 I'll give her a large basket full of roses. 이 문장은 나는 그녀에게 장미로 가득 찬 큰 바구니 하나를 줄 거야 라는 의미로서 I'll give her a large basket which is full of roses 라는 관계대명사절 문장에서 which is를 생략한 문장입니다. which is를 생략하는 목적은 반복을 피해 긴 문장을 간단히 줄이기 위함인데 이렇게 생략이 가능한 이유는 형용사, 형용사구, 투부정사 중 형용사적 용법, 형용사절 등이 명사를 앞이나 뒤에서 수식할 수 있다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즉, full of roses라는 형용사구가 앞에 있는 large basket을 수식할 수 있기에 which is가 없어도 문장 구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수식어 자리에 들어가는 부품들 중 계속해서 형용사 계열의 예문들을 보시겠습니다. 8번 문장 Look at the man climbing the mountain. 이 문장은 등산을 하는 사람을 보라는 의미인데 원래 주격 관계 대명사 who와 is가 들어간 Look at the man who is climbing the mountain이라는 문장에서 who is를 생략한 것입니다.
who is가 없어도 climbing the mountain이 형용사의 일종인 현재 분사구로서 앞에 있는 the man을 수식할 수 있기에 생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대명사가 있는 원래의 문장에서 쓰인 climbing은 진행형으로서 동사로 사용되었으며 who is가 생략된 문장에서의 climbing은 현재 분사이기에 형용사로 사용되었습니다. 9번 문장 Look at the village covered with snow. 이 문장은 눈으로 덮인 마을을 보라는 의미로 원래 Look at the village, which is covered with snow라는 문장에서 관계대명사 which와 is를 생략한 문장입니다. 이것을 생략해도 covered with snow라는 과거분사구가 앞에 있는 명사 village를 수식할 수 있기에 생략 가능합니다. 10번 문장 It is an article in relation to World War II. 이 문장은 그것은 제2차 세계대전과 관련한 기사이다는 의미인데 원래는 It is an article which is in relation to World War II라는 문장에서 which와 is를 생략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도 역시 전치사구로서 형용사 역할을 하는 in relation to World War II가 앞에 article을 수식하기에 which와 is가 생략이 가능한 것입니다. 11번 문장 Who is that girl in the red dress? 이 문장은 빨간 드레스를 입은 그 여자는 누구냐는 의미입니다. 이 문장은 Who is that girl who is in the red dress? 라는 문장에서 who is를 생략해도 전치사구로서 형용사로 번역되는 in the red dress가 다른 연결고리가 없어도 그 자체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이 가능하기에 생략되었습니다. 마지막 12번 문장 We need a man who has a doctor's degree. 우리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인데 We need a man having a doctor's degree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Having a doctor's degree가 현재 분사구로서 앞에 있는 man을 수식할 수 있기에 굳이 길고 복잡해지는 관계대명사를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having 대신에 We need a man with a doctor's degree처럼 with a doctor's degree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with a doctor's degree가 전치사구로서 앞에 있는 명사인 man을 수식하는 형용사 기능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들 이외에도 형용사 계열 관련 예문들은 엄청 많습니다. 여기서 제시한 문장들을 잘 익혀 다양한 문장으로 응용하는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식어 중 형용사 계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이제는 수식어 중 부사 계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수식어로서의 부사 계열은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심지어는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 네 가지 중 어느 것을 수식하는지는 문맥에 따라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시간 및 장소 부사, 그리고 very, much, a lot처럼 정도를 나타내는 정도 부사, 그리고 빈도를 나타내는 빈도 부사의 예문들입니다. 시간과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들과 빈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은 보통 동사를 수식하고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들은 문맥에 따라 동사,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를 수식하기도 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문장 전체를 수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지요?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certainly, perhaps, frankly 같이 확실성, 가능성, 의견을 나타내는 부사, 그리고 감정을 나타내는 fortunately, surprisingly, luckily 같은 부사, 그리고 generally, basically와 같은 일반적인 사실이나 보편성을 나타내는 부사는 동사나 형용사 또는 다른 부사와 같은 특정한 품사를 수식한다기보다는 문장 내용 전체에 대한 화자의 판단이나 태도를 표현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식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 중 부사적 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장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용법인데 I study hard to get good grades. 이는 나는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사 적용법 중 두 번째는 결과 용법이 있습니다. He grew up to be a doctor. 이 문장에서처럼 grew up이라는 동작 다음에 그 결과를 투부정사로 처리한 문장으로 그는 자라서 결국 의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번 문장 중 두 번째 것을 보시면 He tried hard, only to fail 이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 only 다음에 투부정사가 오면 결국 뭐뭐하고 말았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는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는 의미의 문장입니다. 다음 세 번째 용법은 기쁘거나 슬프거나 놀라거나 하는 등 감정의 원인을 표시하기 위해 투부정사를 사용하는 용법입니다. I'm glad to see you again. 이 문장은 내가 기쁜 원인이 너를 다시 만나서라는 뜻으로 다시 만나서 기쁘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놀랐다고 하고 싶으면 He was surprised to hear the news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네 번째 용법으로 판단의 근거가 있습니다. He is foolish to say so. 그 녀석이 그런 말을 하다니 어리석다는 의미인데 foolish의 주체가 바로 그렇게 말한 그 녀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표현으로 It is foolish of him to say so가 있는데 이는 그 녀석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는 말로 그렇게 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전자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투부정사의 마지막 용법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것입니다. 형용사적 용법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지만 여기서는 앞에 있는 형용사를 수식합니다. He is hard to approach. 그는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의미인데 주어가 그 사람이고 투부정사가 형용사인 hard를 수식하고 있기에 이 문장은 It is hard to approach him이라는 문장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He is hard to approach는 그 사람은 성격이나 자체의 특성 때문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의미이고 It is hard to approach him은 투부정사가 진주어이기에 그 사람을 접근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미로 번역되어 그 사람의 성격 등이라기보다는 외부적인 환경 요인으로 인해 접근하기가 어렵다는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습니다. The book is easy to read. 그리고 It is easy to read the book. 이 두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자는 책 자체의 구성이나 내용 등의 특성 때문에 읽기 쉽다는 의미이고 후자는 그 책을 읽는 것이 쉽다는 말이니 외부적 요인이나 일반적인 상황 때문에 읽기가 쉽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사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사절은 if, unless, once, when, as soon as, although, while, before, after, as, because 같은 접속사를 포함한 문장으로서 주절의 동사를 수식합니다. 한 문장씩 보겠습니다. 1번 문장 I didn't go to the party because I was sick. 그리고 2번 문장 As it was getting dark, we decided to go home. 이들은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로 because와 as가 각각 사용되었는데 because는 상대방이 몰랐던 이유를 설명할 경우에 사용되고 as는 이미 다 알려져 있거나 부수적인 정보를 제공 시에 사용됩니다. 3번 문장 When I am free, I usually take a rest here. 그리고 4번 문장 Please give me a call as soon as you get there. 이들 문장에서는 when과 as soon as라는 시간 접속사를 사용했습니다. 5번부터 7번까지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if, unless, 그리고 once가 각각 사용되었습니다. 6번 문장 Don't open the door unless you hear my voice. 이 문장에서 사용된 unless는 무엇을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면 문 열지 마라는 의미입니다. 7번 문장 Once you finish your work, you can leave. 이 문장에서처럼 once는 접속사로 쓰이면 일단 뭐뭐라면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일단 일을 끝낸다면 너는 떠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8번 문장 Although I'm tired, I can help you. 이 문장에서는 양보를 나타내는 although를 사용했는데 do를 써도 무방합니다. although는 조금 더 격식적이고 주로 문장 앞에 오는 반면에 do는 덜 격식적이고 although처럼 문장 앞에 올 수도 있지만 문장 끝에도 올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Some like tennis, while others prefer soccer. 몇몇은 테니스를 좋아하는 반면 다른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한다는 의미로서 여기서 사용된 while은 뭐뭐를 하는 동안에라는 시간 접속사로도 쓰이지만 여기서처럼 반면에라는 대조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로도 자주 사용됩니다. 이제 분사구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분사구문이란 주절은 그대로 두고 시간, 이유, 조건, 양보, 동시동작 등을 나타내는 부사절만 더 간결하게 줄여 쓰는 방법을 말하는 것으로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단어를 삭제함으로써 문맥을 자연스럽고 영어답게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이번 영어 문장 기본 구조도라는 동영상 프로그램을 기획한 이유가 바로 이 분사구문의 중요성 때문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할 정도로 분사구문은 영어 회화를 하면서 매우 중요합니다. 반복되는 단어를 생략하고 원어민처럼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원천이 바로 분사구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고등학교 때 한 번씩 들어보았던 분사구문 만드는 절차입니다. 먼저 접속사 when, after, because, if, although, while 등을 먼저 삭제합니다. 그러나 강조하거나 접속사를 생략하면 혼동을 줄 수 있는 경우는 그대로 두기도 합니다. 다음에는 부사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와 같을 경우에는 보통은 삭제하는데 만약 주절의 주어와 다른 경우는 그대로 둡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절차인데 부사절의 동사 형태를 변경합니다. 부사절의 동사가 능동이면 동사 원형에 ing를 붙여 현재 분사로 만들고 부사절의 동사가 수동이면 과거 분사만 남기면 됩니다. 비동사가 있는 경우 being으로 바뀌는데 being은 보통 생략합니다. 자, 그럼 분사구문으로 만드는 거 몇 가지 연습해 볼까요? 첫 문장을 보시겠습니다. When he heard the sad news, he began to cry.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해보면 그는 그 슬픈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울기 시작했다입니다. 주절인 he began to cry는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먼저 시간 접속사 when을 삭제하고 주절과 부사절 주어가 같으니 부사절의 주어 he도 삭제한 후 동사가 과거 시제인 heard인데 동사 원형인 hear에 ing를 붙여 현재 분사로 만들면 Hearing the sad news, he began to cry라는 분사구문 문장이 되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보실까요?
After signed, the document was sent overseas. 번역을 해보면 그 서류는 서명된 후 해외로 보내졌다는 의미이지요. 이 문장은 분사구문 문장인데 원래 문장으로 바꾸어 보면 After the document was signed, the document was sent overseas입니다. 이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들 때 시간 접속사인 after를 그대로 둔 이유는 만약 생략할 경우 before로도 볼 수 있기에 혼동을 피하기 위해 그대로 둔 것이고 주어인 다큐먼트는 반복되는 단어이기에 삭제하고 동사인 was의 동사 원형이 be이기에 ing를 붙이면 being 그런데 부사절이 수동태인 경우 being을 생략한다고 했으니 After signed, the document was sent overseas라는 문장만 남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문장을 번역해 보세요. Such being the case, we have to reject your offer. 상황이 그러하기에 우리는 귀하의 제안을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표현 중에 such is the case라는 표현이 있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라는 의미로 as such is the case, we have to reject your offer라는 문장에서 부사절만 분사구문으로 바꾼 것입니다. 접속사 s는 삭제하고 주어 such는 주절의 주어와 다르기에 그대로 두고 동사인 is의 원형인 be에다 ing를 붙여 만든 표현입니다. 저는 처음 문법 공부하기 전에 such being the case라는 문장을 암기하고 있었기에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르고 사용하다가 문법을 공부하면서 정확히 알게 된 표현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이왕이면 다홍치마라는 영어 표현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보시는 표현이 바로 그것인데 분사구문에서 파생되어 나온 관용 표현입니다. Other things being equal, I'd prefer the house with a garden. 다른 것들이 동일하다면 차라리 정원이 딸린 집을 선호한다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의 원래 문장은 If other things are equal, I'd prefer the house with a garden인데 접속사 if는 삭제하고 주어인 other things가 주절과 다르기에 그대로 써준 후 비동사만 현재 분사로 만들어 other things being equal, I'd prefer the house with a garden이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if 절에서 being은 생략하면 안 됩니다. being을 생략하는 것은 수동태인 경우, 즉 being 다음에 과거 분사가 오는 경우 주로 생략합니다. 이번에 보시는 문장은 부사절이 이유를 나타내는 because가 사용되었고 주어인 I가 주절과 같고 시제가 현재 완료입니다. 우선 because와 주어 I를 삭제하고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인 경우는 having 플러스 과거 분사 형태로 만들면 having lived here for years, I know all the shortcuts라는 분사구문이 만들어집니다. 이곳에 오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지름길을 알고 있다는 의미이지요. 이번에는 부사절이 부정문인 경우를 볼까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제 왜 솔직히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볼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침묵을 지킨 것이다라고 하려면 As I didn't know what to say, I just remained silent입니다. 접속사 s를 삭제하고 주어 I도 반복되기에 삭제. 동사는 조동사가 있지만 일반 동사 know를 부정문으로 만들기 위해 사용된 것이기에 일반 동사 know를 knowing으로 바꾸고 부정문인 경우는 knowing 바로 앞에 not을 붙여 Not knowing what to say, I just remain silent라고 하면 됩니다. 이제는 분사구문 중 부대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대 상황은 주된 동작이나 사건에 부가적으로 따르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으로 크게 세 가지 상황을 묘사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문장에서 주된 동작이나 사건이 일어나는 것과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첫 번째이고 그 동작이나 사건의 결과로 나타나는 또 다른 상황이나 동작을 묘사하는 경우가 두 번째고 별개의 주어를 가진 부수적인 상황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가 세 번째로 이 경우는 주로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 형용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문장씩 볼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y stood outside waiting for the bus. 그들은 버스를 기다리면서 밖에 서 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래 they stood outside while they were waiting for the bus라는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것으로 waiting for the bus라는 동작이 they stood outside라는 주된 동작의 부가된 동작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 문장은 waiting for the bus, they stood outside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While they were waiting for the bus, they stood outside라는 원래 문장을 분사구문으로 만든 거지요. 어떤 형태건 간에 주된 동작과 부가된 동작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대 상황을 나타내는 용법 중 결과용법을 보시겠습니다. It rained for 2 weeks, ruining our trip. 2주 동안 비가 내려 우리 휴가를 망쳐놨다는 의미로 원래 문장은 It rained for 2 weeks and it ruined our trip입니다. 2주 동안 비가 내린 결과가 휴가를 망친 것이기에 간단히 and하고 it를 생략한 후 망쳤다는 과거동사 ruined의 원형의 ing만 붙임으로써 주된 동사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과용법의 또 다른 예를 보실까요? The company introduced a new policy, causing a lot of controversy. 회사가 새로운 정책을 도입했는데
그 결과로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는 결과용법입니다. 이러한 결과용법은 CNN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니 잘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부대 상황 중 마지막으로 별개의 주어를 가진 부수적인 상황이나 상태를 묘사하는 경우인데 4개의 예문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경우는 주로 with 플러스 명사 플러스 분사나 형용사 또는 형용사로 번역되는 전치사구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지요. 첫 번째 문장 She can't concentrate with the music playing. 그녀는 음악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집중을 못한다는 의미로 with 다음에 현재 분사가 와서 어떤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때 playing 대신에 형용사 on을 써서 She can't concentrate with the music on이라고 표현해도 무방합니다. 두 번째 문장 I usually study with the TV on. 저는 보통 TV를 켜놓은 상태로 공부한다는 의미로 이 표현도 with the TV on 대신에 with the TV playing으로 바꾸었어도 무방합니다. 다음 3번 문장 She listened to the lecture with her eyes closed. 그녀는 눈을 감은 채로 강의를 들었다는 의미이지요. 눈이 감겨 있는 상태라고 표현해야 하기 때문에 수동인 closed라고 한 겁니다. 마지막 문장 He was born with a silver spoon in his mouth. 이 표현은 그는 금수저이다는 의미입니다. 영어권에서는 금수저를 골드 스푼이 아니고 실버 스푼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은수저가 입안에 있는 상태로라는 의미로 관용구로 굳어진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공부한 부대 상황 표현으로 응용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요? 저는 2시간 동안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더니 쥐가 났어요 라는 표현을 영어로 만들어 볼까요? 다리를 꼬고 앉다는 표현은 with를 사용하면 되고 쥐가 난 것은 다리를 꼬고 앉은 결과이니 콤마 표시하고 현재 분사로 만들면 되겠네요. I sat with my legs crossed for 2 hours and I got a cramp. 또는 I sat with my legs crossed for 2 hours and my legs cramped. 이 두 문장이 부대 상황으로 만들기 전의 문장입니다. 이들을 결과를 나타내는 부대 상황으로 만들면 콤마를 찍고 뒤의 것은 현재 분사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I sat with my legs crossed for 2 hours, getting a cramp. 또는 I sat with my legs crossed, my legs cramping.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이처럼 with라는 전치사를 잘만 활용하신다면 엄청난 표현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2번에 걸쳐 전해드린 영어 문장 기본 구조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문장 기본 구조도는 문법 강의를 위해 만든 것이 아니고 가볍게 여기기 쉬운 영문법을 잘 활용해 영어 회화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하자는 차원에서 소개드렸음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